지금 뭐 대책이 나왔으니까 무너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아, 그러면 지방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규제하면 또 풍선 효과 나는 거 아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게요. 지금 맨날 레거시 언론들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다고 하는 지역들 위주로 보도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하락거래도 많이 있는데 신고가 찍은 것들만 골라서 찝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도는 되지만 이슈화되지 않고 조용히 박살이 나고 있는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 난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들을 보고서도 서울은 안 떨어진다. 그런 데는 그래도 서울은 안 떨어진다. 아니요. 늘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이 버블7이었죠. 왜? 거품이 제일 많이 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토막 나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요즘에 또 뭐 신버블7이다 이렇게 띄우는 곳들 있죠. 용산, 성동, 마포, 동작, 영등포, 광진, 과천. 여기가 이제 신버블7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버블7 돈 풀리면 더 오른다. 저렇게 기사를 쓰는 사람은요 진짜로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왜? 버블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못해도요 버블이라는 단어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인층이라면. 우리 버블이라는 게임도 해봤잖아요. 거품이죠, 거품. 정상이 아니라 거품이 낀 가격이다. 신버블7. 새로운 7군데의 거품이 낀 지역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버블7이라고 칭하면서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도 공부를 안 해본 거고 버블7이란 말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양시키려고 부양신 같은 기사를 쓴 건데 이미 반토막 난 동네들 많죠. 예를 들어 송도 12억 넘었는데 6억도 안 되는 곳들. 또 고덕내가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내욕하는 사람들 많더만. 고덕신도시가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간다. 뭐 동탄이나 뭐 이런 데처럼. 아니요. 반토막 나죠. 안성, 강릉, 속초 이런 데. 근데 강릉, 속초는 제외하더라도 이런 곳들이요. 제가 이번 버블 붕괴는 2019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에는 버블7이 먼저 막 무너지고 이랬더라도 이번에는 외곽부터 무너진다고 그랬죠. 제가 왜 외곽부터 무너진다고 했을까요? 전세 때문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전세 자금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집값만 거품이 쌓였다면 이번에는 전세 거품까지 같이 쌓였기 때문에 외곽부터 무너져서 이게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만 보더라도요. 윤석열 정부 때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지방은 무너져도 수도권은 오른다. 그러다가 경기도는 무너져도 서울은 오른다. 이러다가 노동강은 무너져도 강남은 오른다.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었어요. 왜? 지방 무너진 게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노도강. 이게 강남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법을 찾은 게 뭐예요? 우리 5살의 훈이. 짱구에서도 5살 훈이는 훈말놈이라고 부르죠. 오쏘공을 해버렸다. 그런 건데 이미 반토막 난 동네들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데도 어떤 식으로 부추기느냐? 오르는 지역만 보도는 엄청 많이 하고 떨어지는 지역은 적게 보도하면서 노출을 줄여버리죠.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떨어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른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지는 곳이 경기 평택, 그리고 안성, 이천, 김포 이런 곳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 이들 지역 모두 신규 입주 물량이 많거나 수도권 외곽에 자리했다. 예를 들어 평택은 수도권 외곽 맞죠? 아직 조성도 덜 됐기 때문에 남은 공급도 많고, 안성 외곽 맞죠? 이천 외곽 맞죠? 김포 외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김포가 공급이 엄청 많았냐? 720가구 중에서 501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720가구가 공급이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로 하려고 하는데 아닌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왜 김포가 외곽이 아니냐? 서울 편입하려고 했잖아요. 외곽이지만 서울 편입을 하겠다. 무슨 서베를린이죠. 동베를린, 서베를린 예전에 갈라졌을 때 동독이 있으니까 방문하려면 엄청 떨어져 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외곽도 아니고 공급도 많지 않은 김포는 거의 다 조성됐잖아요.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은 나오고 있죠. 그건 아직 한참 뒤의 일이고. 그런데 이런 무너지는 지역들, 근데 김포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김포 사람들 아니면 잘 알까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동네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기사를 막 찾아보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자,
6월 23일 기사입니다. 근데 이틀 만에 김포가 엄청나게 뜹니다. 들썩이는 김포 부동산 시장 가열차게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개발 사업은 한강 시내폴리스 조성 프로젝트다. 이 이야기 갑자기 6월 24일 이번에 그 6.27 대책처럼 막 6월 23일 하고 6월 25일 사이에 한 6월 24일이나 6월 25일쯤에 발표됐어요? 한강 2 컴팩트 시티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거 공급 폭탄 아니에요? 교통호재 김포 검단 연장 사업 이거 언제 이야기 나왔어요? 한참 됐죠. 왜 이런 구라지를 칠까요? 당연히 분양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을 레거시 언론들이라고 하죠. 제가 아까 이 기사 좀 자세히 본다고 그랬죠. 자,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2015년 논문에서 언론의 보도가 부동산 경기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고 가격 상승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도하거나 지금 제가 반토막 나고 있는 곳들 이야기했죠. 송도 말고는 대부분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나마 송도는 노출이 많이 됐죠. 그러면서 강남 이런 데 뜬다라는 기사는 훨씬 더 많이 접하셨을 거죠.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논조로 전달함에 따라서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기대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이것을 투기적 버블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 요인으로 언론이 정부, 정치권, 투기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정치적 이념 요즘에 뭐 민주당 되면은 집값 오른다 뭐 규제하면 집값 오른다 뭐 이딴 거죠. 그 다음에 투기권 실제 투기하는 사람들에 이어서 4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조사 응답자 1,005명 중에서 84%가 영향을 준다.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인지만 하는 거지 일부러 하죠? 왜? 언론의 수익 구조가 기업 광고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까 보셨듯이 무너지고 있는 김포인데 여러 가지 호재들을 대가면서 잘 되고 있다. 왜? 분양 홍보해야 되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을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사기죠. 언론이 사기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를 소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롤드 경제다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거기는 건설사가 직접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거 다 기업에서 만든 건설사들이 만든 단체 예를 들어 건사년, 주사년, 한국건설협회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건설사 대변인이지. 기자들은 그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부추기면서 진보 정권은 집값 상승한다. 그러면 시장 요인과 무관하게 믿음이 현실로 이어지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발생한다. 물론 이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관하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부추기니까 호가오르죠. 근데 부동산원에서는 호가를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되면 집값 오른다고 상승률을 팍팍 올려버리는 거죠. 호가 반영해가지고.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부 고위 인사가 집값은 이제 장기적 하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상승이라는 발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뭐 서울 아파트 오른다는데요 뭐 나는 집 샀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 발언을 유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서울시 추산 올해 입주 물량은 47,000가구로 2000년 이후 네 번째로 많은데 계속 공급부 족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심리는 부동산 불패를 이념으로 만드는 언론들이 세뇌시키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군데 제가 부동산 시장은 피라미드라고 그랬죠. 왜? 내가 돈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단계처럼 밑에서 유입돼야지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게임에서 뉴비한테 뭐 100연폭, 200연폭 막 이런 거 주듯이 디딤돌 뭐 완화, 버팀목 완화, 뭐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특례 이런 것들을 계속 주는 거다. 그러니까 2024년, 2055년에는 실제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게임이 재밌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혜택을 주니까 들어오는 비중이 원래는 한 15에서 20% 정도인데 이때는 막 3분의 2 정도가 그랬었고 2025년 상반기를 보면요. 대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아니면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끌어들여요. 그때 팔고 나가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들이 작년에 엄청 팔았다고 하죠. 베이비 부모들이 팔 동안에 계속 정책 대출로 풀어가지고 들어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떨어질 때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여기까지 떨어질 때도 여기 오르는 것만 계속 보도를 하면서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방송 중에 엄청 많이 들어왔죠? 오늘 윤석열 지지자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전국적으로 집값 잡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블 지역을 잡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특히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까지, 왜냐면은 여기까지 부양하기엔 돈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부양할 지역을 축소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었던 거다. 그것을 다시 부추겨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그거 역시 대부분 정책 대출이죠. 대출 막히죠. 어떻게 되겠어요? 똘똘한 채는 띨띨한 채가 되는 거고, 막차 탄 사람들은 내 다음에 사줄 사람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 부양한다. 노동원까지 떨어질 때 보면요, 상황이 어땠냐. 지금도 상황은 크게 변한 거 없어요. 조금 더 부추겨가지고 그 지역을 조금 더 확대했을 뿐이지. 붕괴 안 한다, 계속 오른다 하고 있는데 경매 역대 최대지. 미분양 늘고 있지. 건설사들 죽어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게 진짜 현황이었던 거지. 많은 노출로 가리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 결국에 반토막 지역은 늘어날 거다. 그리고 진짜 거품이 낀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신버블7 이런 것들은 반토막 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